자, 이제 13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 식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상수가 들어간 약간 변형이 된 그래프를 보고 ABC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관련된 내용을 복습을 하면 이렇게 어떤 삼각함수에 지금은 사인이라고 적어놨지만 뭐 코사인이 될 수도 있고 탄젠트가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사인 x 아니면은 코사인 x 이렇게 함수식이 간단한데 이 앞에 지금처럼 함수 앞에 어떤 개수가 붙었다, 곱해져 있다. 내지는 지금처럼 x 앞에 어떤 개수가 곱해져 있다. 심지어는 어떤 수가 더해져 있다. 내지는 뒤에 이렇게 삼각함수 뒤에 어떤 상수항이 더해져 있다 할 때 이 ABCD라는 미지수의 그 상수의 역할 이런 게 있었죠. 그 역할을 조금 복습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일단 A와 D가 하는 역할은 이 새로운 삼각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죠. 원래 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사인 함수는 최대값이 1인데 거기다가 상수 A를 곱했으니까 일단 최대값은 원래의 최대값 곱하기 1 곱하기 이 A의 절대값이 되죠. 거기다가 뒤에 플러스 D 했었으니까 이거는 요 그래프 전체를 Y축 방향으로 D만큼 한마디로 위로 D만큼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D가 플러스면 위로 아니면 마이너스면 아래로죠. 그러니까 최대값도 플러스 D가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1은 뭐 적을 필요가 없으니까 좀 지워주면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삼각함수에다가 앞에 A를 곱하고 뒤에 D를 더해주면은 최대값이 이렇게 절대값 A 플러스 D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최대값, 최소값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A와 D이고 그 다음 최소값 역시 마찬가지로 요만큼 sin x의 최소값이 원래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가 앞에 A를 곱했으니까 최소값은 절대값 A만큼 곱해주고 뒤에다가 D만큼 더해주면 즉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절대값 A 플러스 D가 이 새로운 함수의 최소값이 되죠.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게 A와 D이다. 이렇게 배웠었고 자, 그 다음에 B가 하는 역할은 간단하죠. 이 함수의 주기를 바꿔주죠. 그래서 원래 아무것도 x 앞에 개수가 없는 상태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의 sin x 주기는 2파이인데 x 앞에 b라는 개수를 곱하면은 주기가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가 되더라.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sin 2x의 주기는 원래 주기 2파이 나누기 여기 있는 숫자의 절대값 해서 주기가 파이가 되더라. 요런 거 할 때 쓰이는 게 b의 역할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C는 B하고 합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하죠. 뭐였냐면은 선생님이 지금 물결 표시한 것을 B로 묶어주면은 B 곱하기 X 플러스 C잖아요. X 플러스 B분의 C잖아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B분의 C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원래 sin X 그래프에는 분명히 X가 있었는데 뭐 sin X 이런 식으로 여기가 X였는데 X가 x 플러스 b분의 c가 됐다는 말은 이게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이동 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얼만큼 평행이동 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b와 c가 되겠다. 여기서 c의 역할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a, b, c, d가 각자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프린트해서 했었고 자, 프린트해서 했었고 13번 문제를 보면은 일단 A, B, C, D를 구하는데 지금은 D가 없죠. 그래서 A만 보면 되는데 A는 이 새로운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최대값은 지금 보니까 삼각함수 종류가 코사인인데 코사인의 원래 최대값이 얼마였는데 1이었는데 거기다가 앞에 A를 곱했으니까 이 전체 새로운 함수의 최대값은 1 곱하기 절대값 A가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니까 최대값이 얼마야? 3인 거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3이야. 따라서 절대값 A가 3이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꼭 보면은 이렇게 괄호 안에 A의 어떤 부호를 알려주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A가 양수니까 A는 그냥 얼마다? 3이다. 바로 알아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구하러 가볼 텐데 b는 어떤 역할을 하더라? 이 함수의 주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죠? 그래서 주기를 한번 구해보면 주기는 뭐였냐면은 원래 이 코사인 함수의 주기, 즉 2파이 나누기 절대값 b였죠. 근데 지금 주기가 보니까 이 그래프를 보고 주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주기는 이 똑같은 모양에서 이제 얼만큼이 반복되는지를 끊어내면은 요만큼의 이제 가로 길이가 주기죠. 지금 이만큼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얼마다? 오른쪽 끝에 숫자에서 왼쪽 끝에 숫자를 빼면 되겠지. 얼마예요? 6분의 11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죠. 그래서 여기가 6분의 11파이 마이너스 6분의 5파이 됩니다. 정리하면 6분의 6파이니까 그냥 파이 되지. 뭐가? 얘가. 따라서 절대값 b는 2가 됩니다. b 역시 문제의 양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b의 값은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a와 b를 구했고 그 다음에 c를 구하러 갈 텐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아까 c는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자 c는 아까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풀 때 c를 구하라고 할 때 아 그러면 이 그래프가 원래 코사인 x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가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걸까 얘를 구하려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평행이동을 이용을 해서 c를 구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매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안 구해지는 경우도 막 지금도 보니까 매우 막막하죠. 그죠? 지금도 원래 코사인 x 그래프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과연 이게 오른쪽으로 얼마큼 움직이는 걸까 알아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물론 이 c가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이 했는지 그러니까 x축으로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요 식인데 이 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바로 이전 단계가 얘였던 거는 맞아. 그래서 이게 지금 변한 게 bx가 bx 플러스 c가 됐다라는 게 이게 차이점인데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이 일어난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걔를 이용해서 문제를 구하는 거는 아니다. 걔를 이용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오히려 함정에 빠지기 쉽고. 그럼 대신에 뭘 이용하느냐? C하고는 좀 관련이 없지만 그래프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풉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A와 B를 구했으니까 식을 어느 정도 완성을 할 수 있죠. A가 3이고 B가 2니까 여기다가 3, 2를 집어넣으면 식이 지금 어디까지 완성이 됐냐면 3 코사인 2x 플러스 C까지 완성이 됐어. 자,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C 말고는 내가 모르는 게 없다는 거야. 다 안다는 거야. C만 모른다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문자 하나만 모를 때 여기다가 뭐만 들어가면은 이 함수 그래프가 지나는 어떤 하나의 점, 딱 힌트 하나만 알면은 이 C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문제 이제 그래프를 다시 보니까 이 그래프가 몇 컴마 몇을 지나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여기 0,2분의 3을 지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0, y에다가 2분의 3을 대입하는 게 훨씬 문제 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입하면은 2분의 3은 3 곱하기 코사인 C가 남죠. 그러니까 코사인 C가 얼마? 2분의 1. 따라서 이제 C의 범위는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거기서 C의 값은 그냥 하나밖에 없죠. 자, 그래서 A, B, C의 값을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이용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라. 그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y 이꼴 사인 6분의 파이 x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직사각형 ABCD가 이제 그림과 같이 내접을 할 때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사각형 넓이 구할 때는 가로 그리고 이제 밑변 그리고 높이 두 개가 알아야 되고
밑변의 길이가 4, 미안합니다. 가로와 세로죠. 가로 길이가 4, 그리고 높이만 알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높이는 이제 선생님이 점 A에다가 점을 한번 찍어보면은 요 길이만 알면 되고, 이 길이는 곧 점 A에서 여기서 X 값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A라고 할 때, 점 A는 A, FA가 될 텐데, 요 함수값 FA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점 A의 좌표를 알아야겠습니다. 점 A의 좌표만 알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핵심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의 식을 보니까 다른 건 다 안 건드렸고 x 앞에 개수가 6분의 파이가 들어갔다.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보면은 앞에 13번 풀이에서도 했지만 y 이꼴 뭐 어떤 삼각함수가 있고 여기에 x 앞에 어떤 개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k의 역할은 뭐였냐? 이 새로운 삼각함수 sin kx의 주기가 원래 sin 함수의 주기 2파이, 원래 sin 함수의 주기인 2파이 나누기 절대값 k다. 요거를 알려준 역할을 하죠. 그게 k의 역할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이 함수의 새로운 주기를 알 수가 있죠. 자, 주기는 원래 sin 함수 주기는 2파이인데 거기서 뭘 나눈 거다? 요 x 앞에 있는 개수 6분의 파이의 절대값을 나눠준 얘가 지금 이 새로운 함수의 주기라는 거죠. 그럼 절대값 6분의 파이나 6분의 파이는 똑같으니까 절대값 없애주고 지금 분자에 있는 2파이도 그냥 이제 1분의 2파이로 고쳐주면 우리 이 본분수,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하더라? 가운데 있는 두 개 곱한 거 분의 바깥에 있는 두 개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죠. 약분하면 12가 되지. 그래서 이 함수는 주기가 12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인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 여기가 2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인 함수, 사인 6분의 파이 x의 주기는 10이니까 여기가 2파이가 아니라 1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가 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이 모양이 요 모양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6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여기는 다 뭐겠어요? 1. 여기도 똑같이 1이 되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순식간에 뭘 이용했냐면은 사인 함수 그래프가 정확히 여기 정중앙을 기준으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라는 거를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길이가 같은 거지, 그지? 그래서 1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사인 함수, 그러니까 삼각함수 그래프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에는 이렇게 대칭성을 자주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거 다 알아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점 A의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여기 x값이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가 1이니까 여기는 1,f1이 되겠지. 그래서 A의 좌표는 일단 1,f1입니다. 따라서 1, sin 6분의 파이 여기다가 1을 더하면은 곱하면은 6분의 파이 되겠죠. 따라서 1, 2분의 1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내가 구하는 사각형 ABCD의 넓이는 좀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은 가로 길이가 4인데 여기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지금 요 점이 1,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넓이는 4 곱하기 2분의 1 해서 넓이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15번입니다. x가 0과 4분의 파이 사이인 모든 x에 대해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그래프 개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그래프 개형을 제대로 그릴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을 보면은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이 두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기억.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넉넉하게 2분의 파이까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인은 이렇게 그려지는 게 이제 사인 함수고 그 다음에
정확히 그 가운데 4분의 파이에서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죠.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니까. 그리고 이제 코사인도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똑같이 2분의 루트 2죠. 사인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도 이 점을 정확히 지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코사인 그래프 개형을 그대로 그려주면 됩니다.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얘가 좀 다른 색깔로 그릴걸. 자, 이게 이제 사인 x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의 그 개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어떤 그래프가 더 위에 올라와 있느냐 보면 되겠죠. 보니까 자, 여기 사이에서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녹색이 위에 있어? 아니면 파란색이 위에 있어? 녹색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더 크지. 따라서 기억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은 코사인 x와 탄젠트 x 그래프를 비교를 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두 개를 그려보면 되죠. 자, 그려보면은 그냥 기억 그렸던 데다가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탄젠트는 일단 똑같이 0,0을 지나면서 그리고 x값이 4분의 파이일 때 이제 4분의 파이, 1을 지난다는 점이 있죠. 왜냐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얼마야? 1이니까 탄젠트 x 그래프는 4분의 파이, 1을 지나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나죠. 그러면서 요 x 이꼴 2분의 파이를 점근선으로 하는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죠. 뭐 정확히 요렇게 생겼는지 아니면은 사인 x 그래프보다는 밑을 지나가는지 그런 거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요렇게 4분의 파이, 1을 지나게끔만 그려봐도 지금 선생님처럼 그리나 아니면은 요렇게 그리나 어떤 식으로든 그려봐도 무조건 요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무조건 녹색 그래프보다 무조건 얘가 밑에 있는 거는 아니죠. 녹색 그래프보다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여기 한번 보세요. 보라색이 확실히 녹색보다 위에 있잖아. 그지? 그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죠. 4분의 파이보다 살짝 왼쪽에서 분명히 보라색이 탄젠트가 녹색 코사인보다 위에 올라오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죠. 코사인이 무조건 위에 있는 게 아니죠. 4분의 파이 근처에서는 탄젠트가 더 위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정확하게 그릴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0과 4분의 파이 사이에서 지금 탄젠트가 보라색이고 그 다음에 사인이 파란색인데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위에 그려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탄젠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사인보다 밑에 그려질 수도 있지만 사인보다 위에 이렇게 그려질지도 모르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프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제 원래 정의대로 한번 접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원래 사인 x 그래프와 탄젠트 함수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원래는 원에서 그려졌어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 원에서 사인 x 그래프랑 탄젠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여줬었죠. 그래서 원래대로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각을 하나 잡을 건데 요 각은 x라고 할 텐데 0과 4분의 파이 사이니까 4분의 파이가 뭔데 45도잖아. 이만큼이 이제 4분의 파이인데 여기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여러 개를 그려야 되니까 고마 4분의 파이라는 각을 여기다 좀 표시를 할게요. 대충. 어쨌든 얘가 4분의 파이인데 그럼 우리는 얘 4분의 파이보다는 조금 작은 각 한마디로 선생님이 지금 살짝 연하게 칠한 조 부분에서만 뭔가 탐구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기에다가 선생님이 대충 각을 하나 좀 그리겠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대충 뭐 x라고 합시다. 이 각을 요 각을 x라고 합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sin x는 뭐였냐면은 요 빗변의 길이가 1이니까 여기 있는 요거 요 동경의 끄트머리 여기에서 이제 x축의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요마 길이가 sin x였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탄젠트는 또 어떤 삼각형을 그렸을 때 무슨 길이였었냐면은 1,0에서 이렇게 위로 y축과 평행하게 선을 그었을 때 요 길이가 탄젠트 x였었어. 기억나죠?
자, 그러면 딱 봐도 항상 이 각이 조금 작아지든 커지든 어쨌든 0과 4분의 파이 사이의 각이라면은 어쨌든 반드시 뭐 크기가 더 길어지게 되는 수밖에 없어요. 녹색 탄젠트 x가 파란색 사인 x보다 무조건 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우리는 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를? 탄젠트 x가 사인 x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따라서 답은 기억 디귿 되겠죠.